지난 주말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석한 광산을의 민형배 의원, 그래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1일 새벽에 석방된 남욱 변호사가 이제 폭로전에 가세를 하게 됐고, 또 오늘 마지막 구속 피고인이었던 김만배 씨가 오늘 석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검찰의 수사망이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시도는 하겠지만, 네. 불발로 끝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보셨겠지만 우선 사실이 없잖아요. 결론을 검찰이 정해놓고 짜맞추기 표적수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술만 가지고 답정너라고 하죠.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해.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 하자면 답정너 공작수사하고 있는 건데, 이런 짜맞추기 표적수사나 공작수사를 가지고 없는 진실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없는 사실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털어도 뭐 이번에만 터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재명 시장,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표 시절을 계속 털고 있는데 증거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검찰이 국힘과 함께 벌이는 정치 기획인 것 같은데, 이 수사가 제가 보기에는 정치 탄압 수단으로 지금 검찰 수사권을 활용하는 거고, 이거는 성공할 수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그 말씀하신 것은 진술만 있지 증거는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남욱이라는 분이 하는 얘기도 들어보면, 유동규 씨한테 들었다, 김만배 씨라 그랬다고 들었다, 이런 정도거든요. 계속 같은 식으로 진술을 하던데, 그게 폭로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폭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진실이 있을 때 폭로가 되는 건데, 사실이 있을 때 폭로가 됐는데, 없는 사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글쎄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한테 크게 타격이 될까 싶으네요. 정치적으로는 계속 흔들리려고 하겠죠. 부정부패 혐의를 씌워서. 근데 그렇게 검찰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하지만 계속해서 경기도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지금 했고요.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의 지금 선거자금 명목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지금 선으로 연결해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프레임이 국민의힘과 검찰 쪽이 한 몸이 돼서 지금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하는, 특히 12구 참사 이후에 이게 확 번지고 있으니까 이걸 좀 부정부패 혐의를 씌우는 쪽으로 돌려보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정진상 정부조정실장이 일을 한 게 벌써 언젠데, 그때 지금 가서 그때 무슨 메일과 뭘 이렇게 서류를 보겠다고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는 게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경기도 업무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남시청 시절에 있었던 얘기라고 하는데, 그걸 왜 갑자기 경기도청 가서 하는지, 조금 하여튼 좀 기획을 해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느냐, 주위에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민주당에 지금 속해 있지 않고 벌써 무소속으로 나온 게 반년이 넘어서요. 제가 내부 사정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밖에서 보기에 그냥 한 말씀을 드린다면, 오히려 리더십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부 단결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민주주의 4.0이라고 저희 연구원이 있는데, 의원들 개인들이 모여서 하는 연구원이 있는데, 거기 어제 2주년 기념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얘기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다들 저게 검찰이 억지로 짜맞추게 하는 거 다들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되게 단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찰 수사가 이를테면 물에 젖은 수류탄, 불발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검찰 쪽에서 주장하는 일방적인 의혹, 그 다음에 거기 관련자들이 주장하는 이런 일방적인 의혹만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민주당 내부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뭐 사법 리스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거보다는 검찰이 이것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갔을 때 오히려 검찰 리스크가 자체적으로도 있고 당에서도 오히려 검찰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더십이 흔들린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뭐 아직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부의 분열은 예, 없는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일부에서 뭐 이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그게 무슨 내부 균열이라고 얘기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박영진 의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당헌 80조 판단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내부 분열로는 보시는 건 아니네요. 저는 뭐 그게 이제 당헌 이거 바꿀 때부터 지난번 전당대회 앞두고 민주당에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도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 속에서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네. 네. 말씀하셨듯이 무소속으로 이제 반년 이상 나와 계시는데 저희가 민주당 얘기만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 뭐. 근데 제가 질문 말미에 왜 무소속으로 나가셨는지에 대해서 짧은 제가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 촛불 집회 지난 주말에 나가셨어요? 네, 갔습니다. 네. 나가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니까 나갔죠. 정치인이니까.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이번에만 나간 건 아니고요. 지난번 그러니까 이게 매월 한 번씩 전국적인 집회를 하거든요. 네. 평소 주말에는 제가 광주에 주로 있으니까 잘 못 나가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전국적인 단위로 집회를 할 때는 같이 저도 이제 가봅니다. 당연히 저는 현장에 그런 목소리를 들어보는 거고 그래서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인은 당연히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예. 네. 촛불 집회에 나온 그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셨을 텐데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치권에서 혹은 여당이 엉뚱한 소리 하는 것과는 달리 네. 시민들은 이미 이 정부가 비록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5년, 6달이 5년 같아.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윤석열 퇴진해. 이런 얘기를 아주 스스럼없이 하더라고요. 네. 정치인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국힘에서도 보면 헌정 질서가 어떻고 뭐 대선 부정하는 거냐 뭐 번복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거 다 정치적인 수사일 뿐이고요. 시민들은 6달을 겪어봤는데 마치 5년 간 것 같다.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해서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아예 그 집회에서 보니까 대학생들이 윤석열 퇴진가라고 하는 걸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윤석열 퇴진가의 가사를 보면 딱 그런 거예요. 6달이 5년 같아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윤석열 넌 퇴진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취임 반년 만에 이렇게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선다는 거 이거 정치가 많이 부끄러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히 집권 여당은 낯을 못 드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그런데 지금 그 집권 여당 대통령이 특히 뭐 12구 참사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외교 참사, 뭐 민생 참사 이런 얘기 쭉 하는데 그거를 오히려 정권이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정말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쪽팔리고 부끄럽다. 네. 이런 느낌이시더라고요. 네. 여당 일부에서는 세비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촛불 집회 무대까지 올라가서 동조하는 것, 예, 발언하는 것,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위상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저는 정말 네. 그런 표현이야말로 본분을 완전히 망각해버린 아주 심각한 망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세비를 왜 줍니까? 민심 받들라고 세비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국회의원이 그 권력이 개인 겁니까? 주권자도 시민들이 잠깐 맡겨놓은 것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늘 시민 가까이 현장 깊숙이 들어가서 들여다봐야 되고요. 그런 행위를 넥타이 메고 본회의장에 앉아있으면 그게 뭐 국회의원들 위상이 올라갑니까? 세비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오히려 국회의원 위상이 떨어지는 거죠. 네. 국가 위상을 국격을 이 바닥까지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는 건 지금
추락하고 있죠. 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인데. 네. 주권자 시민의 명령을 받드는 것은 정치인의 소명이자 책무인데 이거를 갖다가 무슨 국회의원 이상이 떨어졌다 그러면 도대체 국회의원이 어디서 있어야 되는 건지. 네. 그분들은 왜 그런 국회의원으로 나와서 정치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네. MBC 기자를 전용기에 탑승 배제한 사건이 있었고 또 대통령실 도어 스태핑 때 비서관과 MBC 기자의 설전이 오고 갔습니다. 민영배 의원께서도 언론에 몸담고 계셨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5분 자유 발언에서 봤는데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가리기 위한 언론 탄압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전조이고 본격적으로 앞으로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군사 독재 시절이나 있었던 언론을 마치 정부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 이른바 그 당시 쓰는 표현으로 하자면 홍보의 나팔수라고 했죠. 정권의 나팔수 정도로 생각하는, 그래서 통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는데 네. 이 정권의 그 성격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언론에서 자신들한테 좀 비판적인 기사 썼다고 전용기를 못하게 하면 전용기가 제가 그 5분 자유 발언에서 말씀드렸는데 전용기가 대통령 자기 겁니까? 네. 대통령 겁니까 그게? 공공자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정권이나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한 권력을 굉장히 사유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그건 것 같아요, 이 정권에. 그래서 언론이 비판하는 걸 1도 듣기 싫어하는,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리고 언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건 언론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 그래서 그걸 제가 민주주의의 도전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네. 저는 제가 기자 일을 했던 게 벌써 30년이 더 됐는데, 그때부터 제가 한 3, 4년이 길을 했었는데요. 그 시절, 그러니까 제가 노태우 정권 시절부터 기자를 했었는데, 김영삼 정권 이렇게 쭉 했었는데, 네. 그때도 보이지 않았던, 정말 검찰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나오는 언론에 대한 탄압, 언론에 대한 그 사시, 이런 것들이 정말 걱정됩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저렇게 생각하고 있나 싶어가지고요. 네.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면서 도어 스태핑을 했고 그 상징적인 도어 스태핑이 중단이 어제부터 됐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MBC를 지목해서 그런 것 같은데, 기자가 질문하는 게 무슨 불미스러운 일입니까? 기자가 뒤에다 대고 질문 못합니까? 그러라고 기자라고 하는 직업이 있는 건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이 지금 벌이고 있는 그 언론 탄압의 여러 행태들, 이거야말로 진짜 전 세계적으로 내놓고 보면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에요. 언론 탄압이 불미스러운 것이지 언론의 취재 활동이 불미스러운 게 아니다. 분명하게, 정말 유치하잖아요. 내 비행기 타지 마. 저 MBC랑 같이 어울리면 안 놀 거야. 그러니까 MBC 징계, 이게 무슨, 이런 언론관을 가지고 어떻게 민주국가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지 정말 쪽팔립니다, 진짜. 네. 그래도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해석해 주실 수는 없나요? 원래 처음에 다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했죠. 네. 소통을 하겠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 그 대통령실 운영에서 아직 없었던 일이어서. 네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냥 쇼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쇼통이다, 소통이 아니고 쇼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보셨겠지만 가령 MBC가 이렇게 무엇을 하기로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도망치듯 뒷모습만 남기고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서관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따지고. 지금까지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저도 거의 기억이 없어요. 그냥 일방통행식으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당초에는 소통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좀 하려다가 만 거죠. 네. 그 시도는 가상하였으나 과정과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운, 안 하는 게 나았을.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제가 참모했으면 중단시켰을 거예요, 진즉. 네. 야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었고, 그러니까 일종의 실언 대잔치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설전의 시작은 대통령의 발언 중에 악의적인 가짜뉴스라는 발언이 나왔고 기자가
뭐가 악의적이라는 거냐고 물었던 건데, 예,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죠. 시간이 금방 가버리네요. 예, 이 질문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건데, 민영대 의원에게 검수완박은 뭡니까? 검수완박이요? 네. 저는 검수완박을 못해서 문제인데, 네. 당시에 제가 탈당하고 그 검찰 정상화, 검찰개혁, 검찰 정상화를 위해서 탈당을 했던 건 그냥 지금까지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없습니다만은 네. 제 나름의 강력한 정치 기획이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이 지금 저희 정치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검찰 정치거든요. 검찰이 수사권을 매개로 해서 계속 정치에 개입하는 게 지난 한 20, 30년간 계속돼 왔습니다. 그게 이제 정점에 달해서 드디어 검찰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정권을 장악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검찰 쿠데타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검찰 독재 국가로 가자는 거냐라고 비판을 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가는 정치의 과정을 바로잡아 보려고 하는,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사실은 좀 완전히 떼내면 제일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일부만 남기고 축소하려고 하는 강력한 정치 기획이었고,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정당에서 이전부터 계속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그 검찰개혁 특위에 참여해서 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계속 논의를 해왔고, 당시에 제가 탈당을 하면서 그 검수완박이라고 표현되는 검찰개혁, 검찰 수사권 정상화라고 하는, 검찰 정상화라고 하는 요거를 가져가던 당시에는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들어와서 정치검찰화 할 것에 대한 우려가 컸거든요. 네. 그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민주당의 기획이었고, 저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이제 그걸 위해서 실행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검수완박이라고 만약에 네티즌들이 쓰던 걸 지금 표현하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건 반드시 이뤄야 될 목표이고,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이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하여튼 최소화할 필요가 지금 있고, 그걸 위해서 이제 탈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당시에는. 예. 네. 그러면 민주당의 복당의 가능성이라든가 시기는 보고 계시나요? 제가 이건 전적으로 당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제가 복당시켜주세요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복당을 시켜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즉 당이 갖고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당이 어떤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복당을 요청을 해야지 제가 들어가는 거지, 제가 무슨 구걸을 하다시피 혹은 사정을 해서 나를 복당시켜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검찰 정상화를 위해서,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찰 정상화를 위해서 나섰던 의미가 제 스스로에 대한 자기부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 복당을 할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민주당의 양식이고 민주당이 알아서 할 문제여서 네. 내가 뭐 복당시켜주세요 이렇게 나서서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요청할 생각은, 제가 요청할 생각은 없습니다. 당이 이제 들어와라. 네. 그동안 이렇게 검찰 정상화를 위해서 애를 썼다. 이제 들어와라. 그런데 지금까지는 헌재 문제가 있어서, 헌재 판결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마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지도부에서는 아마 그 문제가 풀리면 복당을 하라고 요청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산을 또 지역구시고 또 지역 현안도 좀 저희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좀 듣겠고요. 다음에 또 연결을 한번 지역 현안은 하겠습니다. 제일 크게 지금 교육 문제인데,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그 과밀학급하고 학교가 부족한 문제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